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평소 아무렇지 않게 하는 한 가지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자세 하나가 여러분의 목혈관을 조용히 눌러서 내려가는 피를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그냥 소파에 기대서 TV를 볼 뿐인데 그게 왜 위험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볼 때 무심코 취하는 그 편안한 자세가 목 속 깊숙이 있는 경동맥을 압박하면서 뇌경색의 씨앗을 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 종일 피를 공급받아야만 살아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 혈액의 약 20%가 뇌로 가죠. 이 피를 공급하는 길이 바로 양쪽 목을 따라 올라가는 경동맥입니다. 이 경동맥은 생각보다 매우 얇고 외부 압력에도 쉽게 눌립니다. 특히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비스듬히 눕는 자세는 혈류 속도를 40% 이상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9년 대한신경과학회 논문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혈압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목을 30도 이상 뒤로 젖힌 상태로 10분 이상 유지했을 때 경동맥 혈류가 평균 38% 감소했습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아무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울산에 사는 68세 남성 김모 씨는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며 지냈지만 퇴직 후 하루의 대부분을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약간 어눌해졌죠.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술, 담배도 하지 않았고 가끔 산책도 했거든요. 그런데 주치의가 덧붙였습니다. TV 볼 때 자세가 문제였을 겁니다. 목이 뒤로 젖혀진 상태가 반복되면 혈류가 줄고 미세한 혈전이 쌓입니다. 결국 그 혈전이 떨어져 맞게 되는 거죠. 혈전, 즉 피떡은 피가 느리게 흐를수록 잘 생깁니다. 편한 자세는 혈류를 느리게 만들어 혈전이 생기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목 근육이 굳어지면 혈관 주위 공간이 좁아지고 피는 더 천천히 흐릅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뇌경색의 시작입니다. 선생님, 그럼 앉는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는 자세 하나에 따라 달라집니다.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15도 앞으로 숙이면 목에 걸리는 하중은 12kg, 스마트폰을 볼 때 45도로 숙이면 약 22kg까지 늘어납니다. 그 무게가 경동맥과 척추동맥을 동시에 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하루 3시간 이상 지속되면 경추 근육이 경직되고 혈류가 30% 가까이 감소합니다. 미국 워싱턴 의대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있었죠. 스마트폰 자세로 20분간 유지했을 때 뇌로 들어가는 혈류가 평균 25% 줄었습니다. 그럼 나는 고개 숙이지 않는데 괜찮겠네? 아쉽지만 아닙니다. 고개를 과하게 뒤로 젖히는 자세도 똑같이 위험합니다. TV를 비스듬히 보거나 쿠션을 높게 베는 자세가 대표적입니다. 이 자세는 경동맥 앞쪽을 눌러 혈류의 직선 흐름을 방해하고 반복되면 혈관 내벽에 미세 손상이 생겨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결국 좁아진 혈관 안에서 혈전이 자라나 뇌로 가는 길을 막게 되는 거죠. 뇌경색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혈관이 70% 이상 막힐 때까지 통증이 없습니다. 가끔 어지럽고 팔이 저리고 머리가 멍한 정도로만 느껴지죠.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며 얼굴이 비뚤어집니다. 그게 뇌경색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상태를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으로 피가 잘 흐르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다 결국 완전히 막히는 거죠. 서울대병원 자료에 따르면 TIA가 있었던 환자의 30%는 1년 내에 실제 뇌경색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그 원인 중 절반은 목 자세와 혈류 장애였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할까요?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금세 회복되던 혈관이 나이 들면 딱딱해집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뇌피가 더 약하죠.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가 반복되면 혈관이 눌릴 때마다 내벽이 손상되고
지방과 혈소판이 달라붙어 두꺼워집니다. 결국 경동맥이 좁아지고 피가 충분히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머리가 자주 무겁고 어깨가 뻐근하고 손끝이 저리다면 단순 근육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혈류 정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경색의 예고등이죠. TV 볼 때, 폰 볼 때, 잠잘 때 가장 위험한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TV를 보는 자세, 그리고 스마트폰을 눈높이보다 아래로 보는 자세. 겨울철엔 근육이 굳어 압박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겨울 뇌경색 발병률이 약 1.8배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위험한 자세 3가지와 교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파 기대기 자세입니다. TV를 보며 머리를 뒤로 젖힌 채로 기대면 경동맥 앞쪽이 눌립니다. 서울성모병원 초음파 실험에서는 머리를 30도 뒤로 젖힌 자세를 15분 유지했을 때 혈류 속도가 평균 37% 감소했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50%까지 떨어졌죠. 교정법은 간단합니다.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도록 앉으세요. TV는 눈높이보다 약간 아래로, 휴대폰은 눈보다 10도 위로. 이 자세만으로도 경동맥 압박이 크게 줄고 뇌혈류가 평균 18% 증가합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거북목 자세입니다. 고개를 숙인 채 폰을 보면 경동맥과 척추동맥이 동시에 눌립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고개를 45도 숙이고 10분간 스마트폰을 보면 혈류가 28% 감소했습니다. 하루 2시간 이상 반복하면 어지럼증, 구역감, 집중력 저하가 생깁니다. 교정법은 폰을 눈높이로 올리고 팔이 피곤하면 쿠션으로 받쳐주세요. 15분마다 고개를 뒤로 젖혀 스트레칭하고 1시간마다 1분만 목 돌리기 하세요. 하루 8회만 반복해도 경동맥 내피 기능이 개선되고 혈관 반응성이 23% 늘어납니다. 세 번째는 높은 베개 목 꺾임 자세입니다. 겨울에 쿠션을 2-3개 겹쳐 베고 자는 습관, 이건 경동맥 내막을 손상시킵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는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노년층의 경동맥 내벽 두께가 평균 0.2mm 더 두꺼웠습니다. 뇌경색 위험이 1.7배 높다는 의미입니다. 해결법은 낮은 베개 또는 수건을 말아 목 뒤에 살짝 받치기. 이러면 경동맥이 펴지며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3주간 낮은 베개로 교체한 노년층 42명 중 혈압이 평균 7mmHg 낮아지고 아침 두통이 60% 완화되었습니다. 결국 잠자는 자세 하나가 혈관을 살립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이런 자세로 보내시나요? 하루 6시간 이상을 이 세 자세 중 하나로 보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피가 느리게 흐르는 시간이 하루의 4분의 1이라면 뇌경색뿐 아니라 기억력 저하, 우울감, 수면장애로도 이어집니다. 뇌는 산소가 줄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5분만 투자하세요. 벽에 기대어 서서 귀,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를 일직선으로 만들고 턱을 살짝 당깁니다. 그 상태로 1분. 다음은 고개를 뒤로 젖혀 하늘을 보듯 20초씩 3회. 그 다음 어깨를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10초씩 3세트. 마지막으로 머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며 깊은 숨을 3번. 이 5단계 루틴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15에서 20% 증가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살립니다. 이제 겨울철 혈관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밀은 체온 1도입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혈류 속도가 12% 감소합니다. 목을 따뜻하게 하세요. 목도리를 두르면 경동맥 온도가 1.5도 올라가고 혈류 속도가 10% 향상됩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이하인 노년층은 1.8리터 이상 마신 사람보다 뇌경색 위험이 2.1배 높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2시간마다 한 컵씩 미지근한 물로.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토마토, 견과류, 그릭 요거트, 연어, 올리브오일 이 5가지가 혈관을 청소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뇌졸중 위험을 55% 낮추고 연어의 오메가3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며
올리브 오일은 나쁜 지방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늘립니다. 네 번째는 호흡입니다. 긴장되거나 추울 때 얕은 숨을 쉬면 혈류가 막힙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자기 전 깊은 숨 10회만 해보세요. 뇌로 가는 산소가 늘어나고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다섯 번째는 온도차 관리입니다.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거나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이불 속에서 손가락, 발가락, 목을 돌리며 5분간 몸을 데우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세수도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마지막에 살짝 찬물로 마무리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보이시죠? 같은 자세로 오래 있지 말고 1시간마다 일어나 목을 펴고 어깨를 열고 숨을 깊게 쉬세요. 식탁엔 토마토와 견과류,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을 추가하세요. 그게 혈관을 청소하는 식단입니다. 정리하자면 목과 어깨를 곧게 펴고 하루 5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며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음식을 섭취하고 아침에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것. 이 5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뇌혈류는 놀랍게 회복됩니다. 단 2주만 해보세요.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깊어지고 어깨 통증도 줄어듭니다. 혈관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꾼 사람에게는 언제든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오늘 이 순간부터 목을 펴고 자세를 바로 세우세요. 그 한 번의 결심이 뇌경색을 막는 시작입니다. 겨울엔 특히 조용한 뇌경색이 많습니다. 몸이 차고 피가 끈적해지는 이때 따뜻한 물 한 컵과 부드러운 스트레칭 5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는데 순간 어지럽고 벽을 짚지 않으면 중심을 잡기 어려운 경우요. 또는 식사 후 갑자기 손끝이 찌릿하거나 말이 약간 꼬이는 느낌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바로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막혔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며칠 전부터 손끝이 자주 저리고 머리가 멍한데 괜찮겠죠? 그런데 MRI를 찍어보면 이미 조용한 뇌경색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경색은 갑자기 생기는 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만들어지는 질환입니다. 하루하루 피가 느리게 흐르고 혈전이 쌓이고 목혈관이 조금씩 좁아지면서 마침내 어느 날 임계점을 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평소의 자세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하루 중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시간이 몇 시간인지 생각해 보세요. TV 앞, 식탁 위, 침대 위, 스마트폰 앞에서 여러분의 목은 쉬지 않고 혈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뇌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세포는 천천히 손상됩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꾸준한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뇌로 가는 혈류를 되살리는 하루 루틴을 하나 더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실제로 병원에서도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루틴이고 임상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이름하여 532 루틴입니다. 하루 5분 스트레칭, 3번의 심호흡, 2번의 순환 자극. 먼저 스트레칭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이불 속에서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세요. 이때 손끝과 발끝도 함께 움직여주면 말초혈관이 열리며 체온이 서서히 올라갑니다. 2분 정도만 해도 뇌로 가는 피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심호흡입니다. 아침, 점심, 잠들기 전 각각 3번씩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5초간 유지하세요. 이때 어깨를 살짝 내리고 가슴을 열어주면 혈관이 확장되며 산소 교환이 활발해집니다. 세 번째는 순환 자극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물이 체내로 들어가면 혈액이 묽어지고 끈적임이 줄어듭니다. 단 200ml의 미지근한 물만으로도 혈액 점도가 5% 이상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순환기 실험에서는 단 한 컵의 물이 혈류 속도를 평균 7% 높였다고 발표했죠. 여러분, 이건 약이 아니라 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중 가장 오래 유지되는 자세를 점검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나는 TV 보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그 시간을 혈류의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TV를 보실 때 리모컨 옆에 물 한 컵을 놓고 30분마다 한 모금 마시세요. 광고가 나올 때마다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세요. 그리고 어깨를 들어 올렸다 내리며 숨을 한번 크게 쉬세요. 단 1분이면 됩니다. 그 짧은 1분이 혈류를 깨웁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 순간 산소를 더 공급받고 피는 다시 부드럽게 흐릅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뇌혈관의 나이가 5년 젊어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일본 게이오대 연구에서 매일 1분 자세 교정 루틴을 3개월간 실천한 60대 그룹은 경동맥 혈류 속도가 평균 18% 개선됐고 기억력 검사 점수가 12% 상승했습니다. 결국 혈관은 우리가 매일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꾸부정한 자세로 하루를 보내면 혈관도 눌리고 굳습니다. 반대로 곧게 펴고 숨을 깊게 쉬면 혈관도 활짝 열립니다. 또 한 가지 시니어분들이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혈압약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낮출 뿐 막힌 혈류를 뚫어주지는 못합니다. 혈류를 살리는 건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자세, 호흡, 수분, 온도 이 4가지가 진짜 치료제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노화 연구팀은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 200명을 6개월 동안 관찰했습니다. 혈압약만 먹은 그룹과 생활습관을 함께 교정한 그룹을 비교했죠. 그 결과 생활습관 교정군은 뇌혈류량이 평균 16% 늘고 기억력 저하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약만 복용한 그룹은 뇌혈류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약보다 습관이 먼저라는 이유입니다. 그럼 혈류를 도와주는 생활 루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중 2시간마다 일어나세요.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팔을 흔들고 어깨를 돌리면 전신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둘째, 스마트폰을 사용할 땐 절대 숙이지 마세요. 팔을 들어 올리고 눈높이로 맞추세요. 셋째, 잠자기 30분 전엔 불빛을 줄이고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수면 중에도 혈류는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목이 꺾인 자세로 자면 밤새 피가 머리로 가지 못합니다. 베개는 낮게, 목선이 자연스럽게 펴진 상태로 자세요. 넷째, 식후 30분 산책을 하세요. 식사 후 혈당이 오르며 피가 끈적해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가벼운 산책이 혈류를 가장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마음을 편안히 하세요. 스트레스는 혈관의 가장 큰 적입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혈관은 수축하고 피는 점점 끈적해집니다.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그 순간 혈관은 다시 열립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어제 하루 동안 내 목이 편안했던 시간이 있었나? 아마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구부정하게 보내죠. 여러분의 목은 그 시간 동안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피가 막히고 있어요. 산소가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피로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어깨가 뻐근하고 손이 저릴 때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류가 막혔다는 뜻입니다. 그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짧은 순간 피가 다시 흐릅니다. 여러분의 뇌가 숨을 쉽니다. 이제 겨울 이야기를 해볼까요? 겨울철은 뇌경색의 계절입니다. 추운 공기가 목 주변 근육을 수축시키고 혈관은 얼음처럼 좁아집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대, 특히 새벽 6시에서 9시 사이에 뇌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찬 바닥을 밟거나 찬물로 세수하는 순간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뇌혈관학회 조사에 따르면 겨울철 새벽 시간대 뇌경색 환자는 여름철의 2.4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겨울 아침은 천천히 시작하세요. 눈을 뜨면 곧바로 일어나지 말고 이불 속에서 5분 동안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세요.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 기지개를 펴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이 5분이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식탁에서도 한 가지 기억하세요. 소금은 줄이고 물은 늘리세요. 짠 음식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반면 수분은 피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김치와 국물, 젓갈류를 조금만 줄여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관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신 따뜻한 차나 미지근한 물로 대체하세요. 혈류는 결국 길입니다. 막히지 않게, 얼지 않게, 좁아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작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매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목을 구부정하게 숙일 건지 아니면 당당히 펴고 숨을 크게 들이쉴 건지 말이죠. 여러분의 목을 펴는 그 한 번의 움직임이 혈류를 다시 흐르게 하고 세포에 산소를 보내며 기억을 선명하게 만들고 인생의 질을 바꿉니다. 뇌경색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대 이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세를 바꾸고 물을 마시고 몸을 데우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 그것이 예방의 전부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이 병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선생님, 그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 한마디는 늘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후회를 여러분에게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목을 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어깨를 열고 눈을 들어 빛을 바라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뇌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혈관은 매일 새로 태어납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5년 젊어질 수도 10년 늙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뇌가 편안히 숨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들으신 후 단 한 사람이라도 떠오른다면 그분께 꼭 공유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의사 박성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정보를 세상에 퍼뜨리는 첫걸음이자 당신의 혈관을 지키는 또 한 번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목을 펴고 어깨를 열고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뇌가 미소 지을 겁니다.